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진행해 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BHI에 대해서 또 수익 실현 의견을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에 또 집어넣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주제에서 현대건설, 한전기술도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좀 신중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SL과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믿고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히 낮은 구간에서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8월도 세 번째 수익 실현 의견 종목을 진행했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즐겁게 8월도 스타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DOU도 잘 치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어디 손 한번 DO 보실래요? DOU로? 예. 사실은 영어로 DOU의 약자를 가지고 회사명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끼리 또 재밌게 또 웃으면서 또 지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20%로 한 DO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니까요.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앞으로 이슈가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좀 글쎄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는 또 미국 증시의 상승,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서 연준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또 강해지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최근에 보면 글쎄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분위기가 한 85%를 점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시장이 어떻게 돼요? 망가질 만한 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경기가 안 좋거나 지표가 안 좋으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커버링을 쳐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 인지해 두시면서 거래를 또 해 나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장이 지표가 안 좋아서 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스트롱 바이로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야,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도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뭐 지표 하락하는 것 같고 상당히 또 그거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연준의 금리 인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또 연출될 거는 우리가 한두 번 거래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내용이긴 하고요. 다만 깊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치고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대세상승장으로 또 다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 선물 동향을 좀 체크해 봤는데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상단과 하단의 선물 지표가 좀 갭이 컸잖아. 상당히 지금 좁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되면 방향성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가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미국에 나오고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주가가 갑자기 푹 떨어져 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거 나타날 때 여러분 너무 쫄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L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L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한 번 정도 수익을 냈고, 사실 올해 두 번 정도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를 딱 보셨던 종목이긴 한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이 것들 때문에 주가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갔어요? 주가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이런 선을 가지고 이게 32,000원 선인데요. 32,000원 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에서 올라갔다 냈다 올라갔다 냈다 뭐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PER이 높은 것도 아니고 PBR도 0.8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언더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PBR 같은 기준은 0.7에서 한 1.2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2,000원 아래쪽에서는 그냥 매수 의견으로다가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뭐 제가 볼 땐
글쎄요, 앞으로 북미 공장 돌아가는 부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차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라이트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LED고 상당히 사이즈가 커지고요. 일체형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가 꼭 현대차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제품을 공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관세 영향 부분은 제가 볼 땐 현대차도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땐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설사 이 32,000원 언더에서 매수했는데 한 1년을 기다렸는데 예를 들어 37,000원, 8,000원까지 안 간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3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쫄지 말고 계속해서 평단을 갖다가 낮춰가면서 비중 확대 의견으로다가 진행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도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더군다나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 영향도 받겠지만 모든 물건의 단가나 공급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비교 증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시적으로는 좀 감소하겠죠. 그 영향으로 주가가 상당히 하락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트 보면 바로 이런 모양이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수렴이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가 요 구간에서 한번 또 수익을 냈었고 다시 또 눌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220일 라인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는 구간 이 구간이 32,000원 자리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2,000원 정도 자리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뭐 한 둘, 사, 이 정도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시겠지만 매크로가 가장 안 좋을 때 29,000원 정도를 깨지 않았다라는 것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000원부터 3만 원 사이 구간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 좋겠어요? 예, 매수하는 구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사 같은 경우가 뭐 국내에서 어떻게 앞으로 정부 정책이 배당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예사 같은 경우도 배당 정책이 완화가 될 경우는 배당에 상당히 또 관심이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여러분들 우리가 요 세방전지 갖고는 뭐 지금 세 번째 정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세방전지 같은 실적이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뭐 회사가 매출을 갖다 발전시킨 게 문제였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죠? 경기가 나빠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요. 환율이 1,400원대 가다가 1,300원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는 장부상이 예를 들면 인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손실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존재했으니까 크게 뭐 잘못은 없고 뭐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이 조금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젠 그거 다 주가로 다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대부분 주가 위치로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위치가 얼마입니까? 6만 5천 원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충분히 선반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바닥은 대부분 형성이 됐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큰 변동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뭐 바닥에서 일정 부분 상승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우려하거나 고민할 것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관세 영향으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적 대비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실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은 아닌데 SL하고 비슷하게 자동차 부품업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련 업종들이. 그리고 겨울 되면 또 대체 수요라는 게 배터리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겨울 되면 또 왠지 또 교체를 또 해줘야 되는 수요가 또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통 보면 이제 여름 주점이 좀 비수기였다가 3분기, 4분기 가면서 조금씩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특히 이제 4분기 정도까지는 좋아지는 거.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가장 또 낮은 저점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그냥 깔아뭉긴 거 좋은 거죠. 뭐 이게 실적 때문일까 아니면 매크로 때문일까 뭐 관세 협상 내용 때문에 주가가 눌린 거가 다 합쳐서 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또 봐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4월달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예, 그 정도 레벨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매수가 또 들어오거든. 자, 그럼 이거 바로 치고 올라갈 거냐? 아니야. 당장 실적이 개선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너무 급하게 덤비실 필요는 없고 한 제가 볼 때는 한 6만 3천 원
4,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매수 알람도 걸어 두시고 좀 기다려 두시면 이 자리는 또 올 겁니다. 바로 치고 올라갈 만한 성격의 종목이냐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아시겠죠?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세방전지도 살짝 두 번 정도 거래를 했는데 아주 크게 재미를 본 종목은 분명히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충분히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세방전지와 SL을 저는 편안한 종목으로 생각을 해요. 왜? 낮아지면 살만한 종목, 매출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그 업종에 부품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참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예를 들면 매출이 나오는 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때가 있다 보면 오늘날 주가가 잘 또 기본 상승은 또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3에서 64,000원, 뭐 64,000원 일상선에서 매수해서 뭐 72,000원 뭐 이 정도까지만 가주면 우리가 충분히 기본 수익률 나오잖아요. 뭐 수익 거래는 이 정도면 아주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19일 날부터 SMR 관련된 원전 관련된 펀드가 ETF들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특히 미래에셋에서 출시하는 거하고 신한이 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홍보도 많이 하게 되고 초기 물량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있겠죠. 네,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요. 자, 오늘 BHI를 갖다 수익 실현을 하고 제가 아침에 일찍 프리마켓에서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편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갖다 이게 이쪽에 올라왔으니까 빨리 바꿔 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윙 거래를 하니까 롱숏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펀드가 설립이 되니까 19일 이전에 19일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락할 만한 사유가 더 많이 없겠죠. 그걸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티 아침에 65,200원에 여러분들에게 편입 의사를 프리마켓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6봤어? 66,600원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네요. 뭐 치달해 주는 건 잡아줘야 되죠.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뭐합니까? 매수를 갖다 어때요? 예, 다시 또 비중 확대해 주면 되고 이 종목 갖고는 쫄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기간 조정 충분히 갔다고 제가 며칠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방 쪽에서 잡아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빈틈을 안 주니까 바로 올라타는 전략을 제가 구사를 해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뭐 다시 뭐 내려오면 뭐 비중 확대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프리마켓에서는 약간 음봉 뜨더니 장 개장되고 나서 다시 쪄고 양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매수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중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더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뭐 저는 의견이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가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오늘 조금 강하게 오르잖아요. 그럼 오늘 사는 것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이쯤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죠? 우리가 1%라도 싸게 사는 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펀드 나오게 된다 그러면 1번 타자가 두산 에너블레티고 2번이 현대건설 정도 될 거고요. 뭐 SMR 관련이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거예요. 한전기술, 한전 KBS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 순으로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1번과 2번을 매수해 주는 게 기본 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안전기술도 모양새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내려와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은 매수하는데 큰 부담은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이슈, 특히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알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빠져버리면 그냥 주가가 다시 쭉쭉 빠져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조정이 들어와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왜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회사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좋은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지 올곧이 그냥 원전 그 이슈 자체만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바라볼 때 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넣긴 넣어야 될 수 있으나 그런 점들은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1번과 2번을 하겠습니다. 뭐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여러분. DOU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48,900원에 편입을 또 해놓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한번 다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7월 7일부터 테센트와 협업을 하면서 팬미팅 플랫폼을 론칭을 시작했다. 어디서? 중국에서. 여기서 한한령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여긴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단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 2분기 때는 2분기에 뭐 한 게 뭐 있어요. 전혀 중국하고 상관 있는 플랫폼을 가동시킨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우리의 엔터테이너들이 열심히 예를 들어서 활동한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도 플러스를 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숫자가 상당히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이 74억이 찍혀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3분기 영업이익 예상 실적을 갖다가 제가 실적 가이던스를 살펴봤는데요. 요거의 거의 7배 정도 돼요. 요거를 다 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욕심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대략 보면 지금 7만 원 이 정도 찍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6만 5천 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뭐 6만 5천 원, 7만 원 가는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6만 원 선 근처만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다 테이크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랬잖아요. 여러분, 디어유로 한번 세게 디어보시는 게 낫겠다. YG로다가 열심히 정신없고 뭐 영업이익도 많지 나오냐 않는 거 이거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의 자회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뉴스로 오른 거라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 뭐 뉴스 플러스 이제 이슈가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휘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럼 자리가 잡히면 우리가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길래 오늘 하루만 해도 7% 정도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승 여력은 올라갈 때 상당히 강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터테이너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입점을 진행을 하겠죠? 디어유 플랫폼에.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 충분히 기대치를 가지고 저는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설명했던 내용은 뭐냐면 여기인지 그죠? 요 구간만 우린 채워줘도 땡큐야. 뭐 충분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에 뭐 이건 애널들 얘기고 우리가 그때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죠. 왜 다른 종목도 또 가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가다 보면 상승력이 또 좋아 보이는 것들로 바로바로 옮겨가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또 소식과 더불어서 또 오늘 일부 시간 또 마무리할 텐데요. 늘 여러분들 머니케어 뉴스가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회원님들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빨리 저희가 회원수가 늘어나야지.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말 되면서도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멤버십 그 피도 그래서 또 상정을 또 다시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원수가 많아지면 또 인상폭을 또 적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올해는 서비스하는 구간이니까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 가치가 그렇게 낮은 가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또 연말 가기 전에 많은 또 좋은 회원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공감을 이루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